자, 정부에서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이 연어급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쏴가지고 천안함이 폭파된 거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박사들하고 국내 언론들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국내 기자들하고. 야, 근데 그때 천안함 옆에 떠 있었던 함정이 함선이 22척이다. 한국 해군은 반통이라고 쳐도 미국 해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지스함까지 해갖고 22척의 배가 떠 있었는데 그 연어급 잠수함이 와가지고 어뢰를 쏘고 가는데 단 한 개의 함선에서도 잠수함도 안 잡히고 어뢰도 안 잡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라래? 껐대. 그 엔진을 끄고 해류를 이용해서 흘려왔대. 근데 그러자 이 자연계에서 야, 말이 안 되지. 그때 계절상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오르는데 어떻게 엔진을 끄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냐? 그랬더니만 엔진을 끄고 중국으로 가서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엔진을 끄고 왔대. 그런데 600톤짜리 천안함이 그 반동항각이 막 돌잖아. 근데 어떻게 200톤인지 300톤인지 150톤인지 그 연어급 잠수함은 그러면 그 어뢰를 이고 근데 그 어뢰를 이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왔다가 천안함 앞에서 딱 멈춰갖고 한 방에 조준을 해갖고 쏘는데 천안함에서 못 잡았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어뢰 추진체라고 딱 건져왔어. 그래갖고 이게 바로 북한의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북한산 어뢰다. 그런데 그 북한산 어뢰의 그림하고 이 어뢰 추진체하고 그림이 안 맞아. 영국 기자가 야, 이 어뢰 추진체하고 저 그림하고 안 맞는데 한 달 동안 모른 척 하다가 한 달 뒤에 그 그림을 바꿨어. 북한산 어뢰 그림을. 야, 이 북한산 어뢰 그림이 왜 바꿨냐? 그랬더니만 이 어뢰 추진체랑 안 맞아서 바꿨다는 거야. 근데 이 북한산 어뢰는 문제가 뭐야? 5,000톤급 잠수하면서 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연어급 잠수함이라며 200톤인지 300톤인지 150톤인지 그러면 북한은 200톤인지 150톤인지 300톤인지 막 트랜스포머로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가 막 5,000톤이나 실 수 있는 어뢰를 들고 막 빼글빼글빼글 돌다가 천안함을 보고 한 방에 빵 쏘고 또 빼글빼글 막 갔는데 그걸 우리 군은 그걸 못 잡고 새떼한테 포격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더 웃긴 거는요, 그 어뢰 추진체에서 이게 어뢰라는 게 우리가 또 어뢰 전문가가 됐잖아. 어뢰가 함정하고 부딪혀갖고 폭발을 시킬 때는 그 함선의 폭발면에 화약이 다 묻어야 된대. 화약 얼마 나왔어? 100만 분의 0.1g? 100만 분의 0.01g이 굴뚝 안에서 나왔어. 도대체 북한의 어뢰는 어떤 어뢰길래 화약 한 덩어리 안 묻히고 배를 2동강을 내. 알고 보니까 3동강이었지만 거기에다가 이게 화약이 터져가지고 어뢰로 배를 파열시킬 때는 그 안에 공기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신들이 전부 다 시신이 훼손이 심하대잖아. 그게 이게 미국의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아니야. 어뢰로 폭침을 당해가지고 그 당한 잠수함들에서 꺼낸 시신들은 모두 동공이 터지거나 내장이 파열되거나 팔다리가 잘리거나 고막이 터진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근데 이 북한산 어뢰는 친환경 녹색 어뢰야. 시신들이 전부 다 익사야. 그냥 어뢰가 터져가지고 배가 2동강이 나는데 배는 2동강이 나도 시신은 고이 보관을 한 거야. 이런 어뢰가 없다는 거지. 화약도 안 나와. 시신도 안전해. 거기다 배가 쫙 쪼개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었는데 세상에 남한의 형광등은 떡하니 그냥 절단면에 있어. 이게 저 정부 발표대로 나온 거 아니야. 정부 발표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게 북한산 어뢰인 증거가 뭐냐 했더니 카탈로그에 있는 그림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카탈로그 없다 그랬어요,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파란색 매지크 잉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솔벤트 블루 5다.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다 사용되는 솔벤트 블루 5 모나비 특허. 그 국민들이 다 찾아낸 거 아니야. 무엇보다 그 유성 매직은 그 이제 네이버 지식인의 유성 매직 지우는 법 소금물로 문지른다. 바닷물에서 시속 4km로 문질러졌는데 50일 동안 그 매직이 안 지워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그 매직이 막 녹 위로 막 계속 자라나. 말이 되냐? 시멘트는 열에 의해서 다 녹아버렸는데 그 매직은 멀쩡해. 야, 북한 매직으로 그 특허 좀 내봐라. 전 세계에 그런 매직 있나? 1번. 1번이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그게 북한 거라고. 북한산 아이폰. 1번만 쓰면 그게 북한이야? 어떤 애가 우리 아버지가 간첩인가 봐요. 1번을 똑같이 써요. 나는 북한이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북한이 그랬다라고 니네가 갖고 온 증거가 하나같이 개똥 같은, 개똥보다도 못해. 개똥은 약으로라도 써. 거름이라도 돼. 앞뒤가 맞아야지 내가 들쪽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미국 박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자 이제부터 천안함 본격적으로 연구하자. 우리 정부에서 그 한나라당 당대표가 뭐라 그랬어. 천안함을 덮고 넘어가자. 뭘 덮어.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북한 어뢰한테 공격당해갖고 49명의 부하를 죽인 함장한테 떡하니 훈장 주고 그러면 왜 죽었는지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밝히자니까 덮재. 그러면 이제부터 해명을 해봐. 해군에서 사건 다음날 그 유가족들 물러 모아놓고 요게 좌초된 지점, 요게 침몰된 지점 그거 해도 어떡할 거야 그거. 그거 첫 번째 증거야. 두 번째 9시 15분 사건 당시 9시 15분 해경으로 천안함에서 신고를 한 거 아니야. 배가 좌초당했다고 구조 요청 바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군 작전 좌초로 인한 침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작전 상황 보고서로 올라와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거기다 네 번째 그 주민들이 원래 그날 천안함에 들어왔던 바다는 우리 주민들도 잘 안 가는 위험한 지역이다란 증언이 나왔어. 그 다음부터 그 섬으로 모든 언론인의 출입을 막았어요. KBS에서 좌초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 미국에 보면 타임지라는 주간지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유명한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 왜 해마다 타임지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이런 거 있잖아. 타임지에서 이 어디에 와 있는 중국에서 동북아시아를 전부 다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가 있어요. 시니어 기자라고. 그게 이제 무슨 그 기자들 중에 좀 높은 기자인가 봐. 그 사람을 직접 내가 천안함 문제로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한국 타임지 그 주재원이 연결해 준 거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 근데 그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야. 공화당 지지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천안함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쭉 그 의혹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물어봤어. 당신이 듣기에도 우리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냐라고 내가 분명히 물었어.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기자한테. 그 기자가 뭘 했는 줄 알아? 아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나중에 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그 보고서 기사를 쓸 때 객관적인 입장으로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천안함이 이명박이랑 무슨 관계야? 야! 지랄하고 있어 진짜. 아니 말이에요. 자기 부하를 49명을 그 폭침당해갖고 죽인 함장한테 훈장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게 말이 되냐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그런 함장은요 다 처벌받아요. 훈장을 줬다니까. 대통령이 특별히. 그 무엇보다요 그 알파 잠수함이라는
알파 잠수함이라는 해난 구조 전문가가 천안함을 보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좌초로 인한 그 배가 쪼개지는 현상이다.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한 거야.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앞뒤 안 맞는 설명으로 천안함은 북한이 그랬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북한이 그랬으면 정확히 북한이 그런 빼도 박도 못할 이건 말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그랬다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전쟁도 불사할 일이야. 그러면 우리 정부는 먼저 우리는 그래요. 이 형사사건이 나더라도 뭐가 없으면 형사사건이 나더라도 이 형사사건이 났을 때 살인사건 났을 때 제일 이건 살인사건이야. 우리 49명의 우리 장병들이 죽었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분명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천안함을 북한이 그랬다는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제까지 하나도 잡질 못했어. 아니 북한이 그랬다는 말만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말이에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살인범도 처벌을 못하는 거야. 근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그게 말이 돼?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북한이 그랬으면 북한이 그랬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내서 국제사회에서 압력이라도 넣어가지고 뭐 이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부에서는요. 지금 조사하자니까 덮었어요. 그 함장한테 그 적군한테 자기 부하 49명을 죽인 함장한테 훈장 주고요. 사건을 덮었어요. 이유가 뭐야? 자 여러분 우리 또 그런 얘기 합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본토가 북한군한테 피격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네, 오늘 방송은 이 이명박 정부, 이명박과 새누리당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정리해 보는데요.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10년 동안은요. 우리 본토가 감히 북한군한테 피격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한테 다 주네 어쩌네 이런 욕을 바가지로 했지만 북한군이 감히 우리나라 본토를 갖다가 함부로 공격한 적이 없어. 도리어 김대중 정부 때 북한군이 우리나라 해군을 공격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해군이 막 밀어내가지고 그때 검은 연기를 줄줄 내면서 개도망간 거 그거 다 봤잖아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평화를 기조로 했지만 도발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쳤어. 근데 이명박은 어떻게 했어요? 연평도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훈련, 특히 북한에서 국제법상 자기네 영해라고 우기고 있고 우리나라는 NLL로 겹쳐져 있어서 국제적으로 민감하다고 언제부터 1970년대 누구도 미국의 국무장관 누구였지? 그 당시 유명한 사람. 197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도 이거 우리 NLL 연평도 앞바다는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국무 보고서가 있어. 북한 보고서가 미국 보고서가 럼스펠드였나? 키신저라는 당시의 국무장관이 우리 연평도 앞바다에 대해서 이거 국제법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미국 국무회의에서 다룬 보고서가 있어요. 공식 보고서. 공식 문건이 있어. 거기다가 3,600발을 8시간 동안에 포를 쏜 거야, 이명박이. 11월 23일 날. 그런데 3,600발을 쏜 포가 무슨 굉장히 좋은 포라서 20분이면 3,600발을 다 쏠 수 있대. 20분인가 1시간인가. 그걸 8시간에 걸쳐가지고 6시간인가 8시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3,600발을 쏜 거야. 이거 군사 전문가가 얘기한 거다. 김영삼 때 우리나라 국방개혁 전문위원이었던 사람이 이거 얘기해 준 거야. 3,600발을 쐈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북한에서 쏘지 마라. 너네 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 두 번째, 쏘지 마라. 너네가 쏘면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보복하겠다.
세 번째, 쏘지 마라! 우리가 너네 본토를 공격하겠다! 3번 경고를 받으면서 그냥 쐈어! 3600발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북한에서 2시부터 20분 동안 우리나라 인천에, 연평도에다가 폭격을 한 거 아니야. 감히! 종전 이후에 최초로 본토에 대한 공격이야. 국제법상 그런 경우는요, 가령 우리가 쏜 바다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우리 본토에 대한 공격은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야. 이거는 국제법상 북한이 우리의 본토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연평도 사태는요, 우리 군에서 총력으로 해주 지방을 초토화를 시켜도 우리가 국제법상 유리해요. 근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을까? 연평도 때요, 민간인이 2명이 죽고요, 민간인 44명이 치명상을 입어서 영구 장애를 입었어. 그 얘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연평도에서 민간인 2명이 죽고 민간인 44명이 그 영구 장애를 입었다니까.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자, 그런데 그때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우리 본토를 20분 동안 공격받은 다음에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감히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 본토를 공격한 북한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 상황에서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냐고. 그러면 전쟁을 확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대. 그러면 왜 국제법상 문제 있는 바다에다 3600발을 왜 쐈는데? 국제법상 문제 있다고 미국 보고서에도 나왔고 한 번도 쏜 적이 없는 바다에다가 왜 3600발을 쏘고 그 다음에 마치 공격 유도라도 한 것처럼 공격을 받은 다음에 왜 운전 안 했어? 그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항공기를 띄울 수 있으면 항공기로 해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못 띄웠다는 거야. 떴어. 그때 항공기가 떴는데 공격을 못했어.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그 전시작전권이 누구한테 있어? 미국에 있어요. 미군한테. 미군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 공군 폭격을 못한 거예요. 원래 전시작전권이 2010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죠? 예, 기억나죠? 전시작전권이 2010년인가 2012년인가 원래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다가 전시작전권을 도로 가져가 달라고 그거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질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전투기가 떴다가 공격을 못한 거야. 여러분, 나와 이명박 중에 누가 더 안보의식이 있습니까? 나하고 이명박 중에 누가 더 안보의식이 있어요? 내가 왜 빨갱이야? 누가 더 빨갱이냐? 누가 더 빨갱이야? 누가 더 북한에 유리한 짓을 했어? 그래놓고 천안함 연평도가 북한 탓이라며. 그래놓고 2011년 4월 달에 뭔 짓이 있었는 줄 알아요? 북한에다가 돈을 준 거야. 돈 봉투를 주면서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고 북한에서 볼 땐 사과가 아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그거 북한 애들 돈 봉투 집어던지면서 쌍욕해가지고 그게 또 터진 거 아니야. 뭐 하자는 거냐? 우리 아버지가 월남하신 분이에요. 북한에 공산당 싫어가지고 월남하신 분이야. 빨갱이라 그러면요 아주 그냥 학을 띠시는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 6.25 참전용사야. 우리 아버지 6.25 참전용사라서 지금 호국원에 누워 계셔. 어따 대고 누구더러 빨갱이래. 이명박이는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야. 누구더러 빨갱이래. 나는 박근혜처럼 김정일을 만나서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악수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북한에 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야. 어따 대고 망치분이 빨갱이란 소리를 해.
아주 내가 그냥 자다 일어나,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열받아가지고. 누가 너랑 빨갱이래? 우리 아버지가 참전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방공식이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빨갱이라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우리 할머니를 한 번 남겨놓고,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가 145태 때, 도시락 하나 싸들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못 올라가셨어. 그때 145태 때 같이 쭉 내려왔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북한에 혼자 살아계신다는 생각으로요, 평생 그거 가슴에 한으로 품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 빨갱이라면 얼마나 싫어하겠어. 공산당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마을에 아주 개차방 같은 양아치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나중에 공산당 완장차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야. 그 놈하고 싸우고서는 우리 아버지는, 도망와 버린 거거든. 나더러 빨갱이란 얘기 할 때마다 말이야. 나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야. 실향민이죠. 근데 어떤 개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나에 대해서 북한산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북한이라고. 이 개놈 새끼들 우리나라의 실향민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데, 이 명단을 넘겨야지, 쌍놈 새끼들.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7년 동안 군복무하셨어요.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전쟁 때 군대 가셔가지고 7년 만에 제대하셨다고도만. 어디서 지금 나한테 함부로 개기지 마. 나의 이력이 니들보다 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이명박이 김정일 만나고 한 박근혜, 니네가 나한테 감히 자빨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한국의 대단한 보수가 나야, 나.